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또다시 제기된 가운데 오는 8, 9월쯤 정부로부터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보상 절차 개시를 앞두고 원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천안 삼거리공원 재개발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내년 연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중기획보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방상점과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난 7일 정의당 세종시당이 국가산단 예정지에서 300건 넘는 투기 의심 사례를 찾아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정부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는 등 로드맵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본격적인 보상을 앞두고 원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원. 세종시는 이곳 약 275만 제곱미터 면적의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첨단 신소재 부품 업종을 집중 유치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후 2021년 12월 산단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냈으며 최근엔 환경영향평가 등 4대 행정 절차를 마치고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협의까지 완료되면 이제 산단 지정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평가와 국가산단 심의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두게 됩니다. 중토위의 공익성 평가가 한 7, 8주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와 국토부 자체의 국가산단 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승인이 돼서 국가산단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오는 8, 9월쯤 산단계획 승인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해 2025년 초 착공, 2029년 준공하는 흐름으로 로드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착공과 준공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늦춰지게 되는 건데 이는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함께 농지 전용 협의가 생각보다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최대 관건은 역시 토지 보상. 예정지는 물론 주변 지가가 너무 올라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존권 보장을 위해 원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세종시 국가산업단지는 이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가 해야 될 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의 또 반발에 대한 것을 왜 하나를 또 우리가 또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잘 소통해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하나인 것 같아요. 생계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게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주민들과의 원만한 소통으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의 랜드마크인 천안 삼거리공원. 지난해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데요. 그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천안 삼거리 공원입니다. 흥타령 춘축제 때 사용하던 공원 주무대는 철거됐고 지하주차장 기반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1월 착공한 삼거리 공원 재개발 사업은 국도비 134억 원에 시비 436억 원을 더해 총 5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은 총 2단계로 추진되는데 오는 8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사업은 251명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생태 연못 등을 갖춘 자연마당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 그 1단계 사업인 지하주차장과 자연마당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연마당에는 생태하천, 그다음에 항토길,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들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2단계 사업은 축제와 놀이, 녹색, 물빛 등 총 4가지 테마 정원을 조성합니다. 새로 정비되는 삼거리 소하천을 중심으로 수변 무대와 산책로가 조성되고 온 가족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쉼터가 만들어집니다.
뭐 물빛 정원이라든지 놀이 정원 이런 4가지 테마로 공원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즐기고 친환경적인 그런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시는 내년 연말까지 재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2025년에는 삼거리 공원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킥보드 고라니, 일명 킥란이라고 불리는 전동 킥보드 인명피해가 충남 지역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만 70%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요. 2년 전 법도 한 차례 강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위험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현준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 대학가. 전동 킥보드가 좁은 도로 사이를 비집고 아슬아슬하게 보행자를 비켜갑니다. 안전모를 안 쓰는 것은 물론이고 전동 킥보드에 2명이 올라타 위태롭게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학교 그냥 주변에서 2명씩 타는 경우 그냥 많이 봤는데 그냥 그럴 때마다 좀 뭔가 좀 아슬아슬해요. 학교가 또 경사도 있다 보니까 내리막길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사고 위험 탓에 안전모 착용, 인도 진입 불가 등 관련법이 한 차례 개정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이지만 자전거 도로의 75%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이뤄진 점도 문제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들이 얽히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걸어가다가 네. 앞으로 갑자기 빨리 튀어나올 네. 때도 있었고 네. 둘이 타다가 조금 이렇게 휘청이면서 넘어지려고 했던 것도 많이 몇 번 봤었고요. 위험... 네, 그래서 보면서 좀 위험한데 싶은 적이 많았어요. 확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부딪힐 뻔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된 인명피해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2020년에는 20명, 21년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한 42명, 22년에는 78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 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돼서 보험에 대한 부분, 대여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도로에 대한 명시에 대한 부분이 좀 원만하게 좀 돼서 안전한 그런 이용 편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더 이상 도로 위 보행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킥란이가 아닌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는 본래 목적을 되찾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아산 배방읍 공수리와 북수리를 잇는 연결도로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배방 공수리와 북수리를 연결하는 배방중로 1-2로 도시계획도로 94m 길이의 4차로로 당초 지난해 6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구간 내 건물 철거와 보상 등의 난항을 겪으면서 공사가 지연돼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최종적으로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배방 중로 1-2로는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보상 문제를 놓고 명도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화해 조정을 통해 조기에 문제가 해결된 만큼 최대한 준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도로 준공일에 맞춰 도로 개설로 만들어지는 교차로의 개선 공사도 함께 완료할 계획입니다. 외곽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이제 직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월천지구라든지 이쪽 배방 사시는 주민들한테 교통이 많이 편리해진 그런.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배방 중로 1-1호. 착공된 지 2년여 만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현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존 수영 교육이 세종시 일부 유치원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원아의 건강과 기초체력 증진 등을 위해 올해 7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3,300만 원의 예산을 유치원별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며
이들 유치원은 지역사회 수영장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유아 생존 수영을 가르치게 됩니다. 천안시는 오는 23일까지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이나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천안에 거주하는 대학생 또는 2년 이내 미취업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난 2017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올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3일까지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교육은 다음 달 4일부터 28일까지 총 4차례 진행되며 스마트팜의 기초에서 현장 활용 기술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10일 0시부터 15일 오전 9시까지 아산페이 앱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아산페이 충전과 결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산페이 지류상품권 구매 역시 10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됩니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중기획보도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배방상점과 상인들을 김장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년째 배방읍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정혜정 씨. 요즘같이 어려운 적은 처음입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워낙 야채값 뭐 고기값이 오른 정도가 아니라 참기름, 식용유 모든 게 다 올라 버리니까. 버팀목이 돼준 건 바로 배방상점과 상인회. 서로 힘든 점을 공유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이렇게 견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잘 견디자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의지들을 서로 많이 하니까. 상인들이 주체가 돼 침체된 상권을 다시 살리고자 만들어진 배방상점과 상인회. 지난해 7월 정식으로 상점가 등록까지 마쳤고 현재 93개 상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기부의 전통시장 첫걸음 공모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위생과 안전은 물론 상인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배방 상점과 상인들은 그 위생하고 그 철저하게 청결하게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상품을 구매하며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는 키즈 프리마켓을 여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동행축제에도 참여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몇 분 되셨던데요, 저희도? 다들 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인들의 의지가 크다는 겁니다. 걷기 대회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사를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시면서 좀 행복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저희가 상인회를 좀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의견들입니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배방상점과
아산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도약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항상 같이 해서 정말 여기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배방 상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와 소식을 모아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가 따뜻한 이웃 소식을 좋아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모이고 또 모이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살맛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천안시 신방동에 위치한 동행교회 김성복 담임 목사님이 신방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셨네요. 지역의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신방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부하기 위해서랍니다. 정말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동행교회는 수년 전부터 명절이나 5월 가정의 달들을 맞아서 지역사회 내 어려운 계층을 돕는 현금과 현물을 전달하는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명절에는 홀몸 가정 어르신들에게 과일 선물 꾸러기를 전달해서 잔잔한 감동을 주셨고요. 지난 부활절에는 현금을 모아 지역 아동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기부하셨답니다. 꾸준히 사랑을 실천하시는 동행교회 김성복 담임 목사님과 신도님들 모두가 천사이십니다. 자, 이제 6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조금만 활동해도 땀이 뚝뚝 떨어지는 시기가 왔지요. 이럴 때일수록 몸도 많이 움직이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다면 늘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탕정 한마음 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인의 인지 발달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맞춤 교육을 실시합니다. 바로 점프업 공예교실과 난타 교실인데요. 공예교실은 방 문패 만들기, 감사카드 만들기, 우드 팻말 만들기 등이랍니다. 손을 사용하여 스스로 꾸미고 만들면서 인지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난타 교실은 기본적인 박자나 장단에 맞춰 언어 리듬과 신체 리듬을 익히고 난타를 연주하면서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답니다. 점프업 프로그램은 아산시에 거주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안은 전화 041-543-7400으로 언제나 문의나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콜. 자, 이번에는 우리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안전에 관한 주제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미 사무실에서는 에어컨 가동이 안 되면 더워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실제로 이른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량의 증감에 따라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늘고 있다고 소방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충청남도에서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여름철 에어컨과 냉난방기 관련 화재가 무려 51건이나 발생했답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사무실 등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법 알려드리니 귀 쫑긋 아셨죠? 자, 첫 번째로 문어발식 콘센트와 정격 용량 초과 금지. 노 안 돼요. 두 번째, 단일 전선 사용과 훼손 여부 확인하기입니다. 셋째로 실외기 주변에 발화 위험물을 두지 않기와
먼지 수시로 제거와 이상 유무 점검 후 가동 등이랍니다. 아셨죠?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점검 꼭 약속! 지금까지 따뜻한 이웃 소식과 알찬 정보 보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무렵 후쿠시마 원전 오연수 방류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진보 계열의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직접 반대 행동에 나섰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자 일대가 주치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동구청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양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양시와 문화예술재단이 서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은 줄어든 반면 전셋값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